이제 우리가 이제 왼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멀티플 정리하고 특징이 뭔지 오늘 여기서 싸그리 다 보는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도 리뷰고 오늘 좀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영상 보시면은 머리가 정립이 되고 조금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대형주가 있죠. 대형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장비 있죠. 그 다음에 소재 있고, 그 다음에 부품 있고, 그 다음에 오사트 이렇게 있습니다. 대형주가 있고, 사실 대형주가 최종이죠. 최전선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 SK하이닉스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쭈쭈쭈 딸린 애들이에요. 장비업체, 소재, 부품, 오사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각 특징을 좀 우리 좀 알아야 되는데 대형주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대장이죠. 얘네들이 가야 실적이 나와야지 가는 거고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업체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선발주 시장에 선행하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투자 계획을 늘린다 하면 이게 장비 업체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선발주 장비 업체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볼 건데 간단히 요약해서 좀 보면은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포인트가 앞으로의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가 어느 회사에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진입 장벽 그다음에 포함해서 기술력 여기 이제 해당이 되고요. 소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소재라는 게 그 케미칼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는 게 유기물과 무기물의 조합이 있지만은 상당 부분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유기물이 사용이 됩니다. 뭐 유기물과 무기물은 생소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돌이나 이런 것들은 무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철이나 이런 건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식각하거나 깎거나 뭐 자외선 광경화를 하거나 용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가 이제 유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조금 크게 다루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부품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고 소모품 이런 것들이 부품이죠. 부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발주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트렌드와 동행입니다. 오사트 기업은 테스트 업체, 패키징 업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외주냐, 내재화, 고급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여러분이 나누실 때 반도체를 내가 뭘 투자하시냐고 생각을 하시면은 대형주, 장비, 소재, 부품, 오사트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사트 기업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SF 반도체, 그다음에 두산테스나 이렇게 있습니다. 오사트 포인트는 이제 결국에는 자 오사트도 마찬가지고 부품도 마찬가지고 소재도 장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삼성향이냐 SK향이냐 요걸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향이냐 SK향이냐 둘 다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업체들이 1차 밴드, 2차 밴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네, 일단 이렇습니다. 그렇고 자, 오늘 이제 인사는 조금 위치가 있다 쭉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마칠 때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자 오사트는 얘도 이제 가치가 또 트렌드와 동행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삼성이나 SK가 결국에는 캐파를 올린다, 늘린다, 투자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장비업체, 그렇죠? 동행하는 게 오사트 기업하고 부품업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막 있는데 일단은 요 기본적 개괄적인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집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집중할까요? 집중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 생각이지만은 왜냐면은 지금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략은 얘네들의 전략은 가동률 올리고 그죠? 수율 올리고 그리고 감가 빼먹기 이거죠. 지금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동률 올리고 수율 올리고 감가상각 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의 비중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얘가 보세요. 얘가 지금 선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장비 업체의 그 맛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좋은데 맛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주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업체들의 컨센서스가 컨센서스가 올라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살짝 꺾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우리가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비 업체 중에서는. 다만 이 중에서 삼성이나 SK 향이 아니라 다른 데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력이 좋은 독점 장비 업체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부품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소비가 되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캐파 증설돼 있냐, 그죠? 그리고 매출액 올라가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부품이 뭐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부품이 뭐가 좋고 뭐가 더 뭐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숫자로 캐파와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들을 부품은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사트는 세 가지, 요 세 개죠. 세 개만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포인트가 이제 외주를 주냐 내재화를 하냐 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000 암흑기였죠. 2000년대 2015년 뭐 18년 요 정도 사이에 이제 외주가 아니라 내재화를 했다가 이제 외주로 바뀌죠. 그래서 외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얘네 세계는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나라인지 그걸 좀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요 이제 반도체 중에서 크게 뭐 메모리, 비메모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뜨고 있거나 SK 하이닉스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의 포인트는 메모리에서 HBM3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HBM3 이제 결국에는 HBM3와 빈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플리케이션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뭐 반도체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레벨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용도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AI, 자율주행 기반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멀티플 이 반도체 시장에 멀티플을 몇 배를 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10배에서 15배입니다. 이 정도예요. 이거는 이제 제조업의 기반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더 받는 건 아니에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더 받았죠. 30배까지 받았습니다. 더 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거의 그 절반 수준이죠. 이게 이제 AI 반도체로 가면서 조금 더 미래 확장성이 크다. 2025년도, 2026년도 미래 확장성이 크다. 안 크다. 그거는 사실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향후 얘네들의 뭐 트렌드 또는 뭐 생산량, 매출액 예상, 영업이익 예상치, 추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여기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다 포함해서 해서 이걸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AI 반도체가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거기에 따른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레포트들을 다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슈 중에 하나는 여기 해당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중국 생산 비중이냐 아니냐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가 있지만은 그래도 뭘 할 거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요 얘네들을 사용을 점점 줄이겠죠. 비중을 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것이 중국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수혜를 덜 받을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울지키는 거. 거기에 이제 대장이 삼성, SK, 하이닉스 된 거고 그럼으로써 전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거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거는 기존의 구닥다리 반도체가 진입을 더 규모의 경제로 늘린 게 아니라 그건 이미 포화였는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도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성능의 반도체들이 필요하고 그 고성능의 반도체를 준비해온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물량을 가져갔다. 그 물량 가져가면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HBM이 뭔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지금 의미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고성능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것들인데 그 생산하기 위한 것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장비죠. 그래서 그 어떤 장비를 쓰느냐, 얼마나 미세하게 깎느냐, 얼마나 적층을 더 많이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능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장비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장비 업체 중에서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기술력, 넘버원의 기술력, 그리고 조금 더 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 그거를 디테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식각을 잘 한다든지, 다이싱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증착시킬 때 고온에서 저온 고압에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장비 업체는 많이 올랐어요. 뭐 원익 IPS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원익 IPS, 유진테크,
원희가 IPS, 뭐 유진테크, 이름 순으로 해볼게요. 원희가 IPS, 유진테크 이런 것들, 두성 엔지니어링 HPSP,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주가가 이미 올랐습니다. 반도체 그 장비 업체들 미리 올랐어요. 올랐고 그 다음에 부품은 좀 적게 올랐습니다. 지금 원익 QNC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안 올랐죠. 거의 안 올랐습니다. 보시면 거의 안 올랐죠.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부품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리고 소재는 제가 제낀다고 했고 오사트 기업도 이제 많이 오르진 않았죠. 오른 게 이제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왜 올랐나 그건 좀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삼성의 고객사가 뭐냐 이건데 이제 삼성의 고객사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 테슬라 제 생각엔 테슬라가 멀티플이 가장 높을 것 같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런 거죠. 메타, 아마존 뭐 이런 이런 애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의 결국에는 서버 증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게 삼성이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엔 AI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서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예를 뭐 앞에 테슬라가 붙거나 이러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그걸 이제 진행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자율주행 차도 그렇게 있었고 그러면은 추후에 그 멀티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삼성 라인에 있는 AI 반도체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투자가 증가를 했다가 좀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가 명확하게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 좀 살펴보면은 한미반도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희가 EPS 있고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했고 그다음에 HPSP 이렇게 있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각 종목이 뭘 의미하는지도 좀 제가 시간 되면은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가 PSK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뺐네요. 어쨌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멀티플인데 사실은 지금은 제 생각에 멀티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 결국에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지금 싸냐 비싸냐인데 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쌀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쌀까라는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싸다라는 내용인 거죠. 예, 그거 이제 척도는 얼마나 그 AI 반도체에 대한 수주 필요성이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고 부각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되는 HBM에 해당되는 것들은 결국 장비 업체는 뭐 HPSP가 있고 HPSP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미 반도체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대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이제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리논 공업 이런 것도 이제 좋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리논 공업도 있지만 제가 여기 지금 들은 거 TFE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게 뭐냐 근데 약간 뭐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은 이게 이제 수주를 받은 거죠. 삼성에. 제가 판단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경쟁하는 그 부품이 리노공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수주를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너무 소부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은 그렇다 좀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생산량이 바닥을 이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품 관련된 업체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사트 기업하고 부품 관련 업체들을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장비 투자는 이제 거의 끝나서 좀 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캐파에서 수율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는 반도체 그 장비 업체가 조금 메리트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멀티플이 15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15배입니다. 어닐링 기술은 HPSP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뭔가를 진행을 할 때 고압 고열이 있는데 압력을 높이면은 온도를 낮은 온도로 할 수가 있죠. 과학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HPSP고 그게 이제 3나노 공정으로 내려갈수록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비슷한 게 이제 파크 시스템즈가 또 있지만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이거는 많이 꺾였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쭉 빠졌던 게 뭐냐면은 그 거래는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에 이제 잠깐 요 기업 분석 보면은 요것도 30% 이상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갖고 있고 예측장비 업체인데 이게 지금 저희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왔어요. 그래서 앞기가 지연됐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우리 360억인데 시총이 지금 뭐 1조죠. 그래서 좀 비싸요. 지금 좀 과평가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플리케이션 좀 다양하고요. 장비업체는 일단은 조금 관심에서 조금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보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좀 잠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HBM인데 결국에는 지금 돈 되는 건 HBM인데 HBM이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먼저 선수를 쳤고 이게 두 번째죠. 얘는 삼성은 SK하이닉스는 2분기, 삼성은 4분기 따라갑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거, 이 다음 거 내년에 또 시향산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2024년도까지 쭉 호재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장비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장비들의 세세한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기존에 수주를 받았던 그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극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뭐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장비 업체의 멀티플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자는 거예요. 인지를 하자는 거고 이게 좀 수주를 받다 안 받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이게 노출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수주가 미리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당하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르는 게 이게 많이 자르는 거죠. 많이 잘라가지고 거기서 더 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르는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레이저 커팅 기술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오 테크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오사트 기업이잖아요. 요거를 좀 이야기할 건데 어쨌건 얘네는 결국에는 뭐 디램 시장에 대한 어, 전체 그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쭉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그게 없잖아요. 전공적이 앞단 공정이 없습니다.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네페스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지금도 뭔가 매출로 보여주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쪽에 디자인 하우스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일단 제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쪽 장비를 만들고 그 소재와 부품을 가져서 만들고 테스트까지 하는 거. 요거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쪽은 지금은 좀 생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사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생산 비중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S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장이 있고요. 하나마이크는 중국 공장이 없습니다. 여기는 SK향이고요. 얘는 이제 삼성향입니다. 여기 4분기부터 여기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SA 반도체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잠깐 정리해 보면은 여기 적을게요. 밑에다가 90년대 PC입니다. 그죠? 90년대 PC고 그 다음에 2000 아이폰이 언제 나왔죠? 2007년인가? 이게 이제 모바일 그 다음에 확대죠. 2012, 12년까지 확대됐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잠깐 이제 고개 드는 거는 그 클라우드하고 새롭게 이제 다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이 얼마큼 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고 이제 그 이전에 말하는 흔히 그 산업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사실은 이게 디램이기 때문에 요게 사이클이 이렇게 레벨업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좋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눈 감고 쭉 봤을 때 길게 2025년도까지 봤을 때 좋다. 그런데 지금 당장 뭐 1년 정도를 봤을 때 얘네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는 조금 줄을 수 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우사트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현재는 장비 업체 모르겠어요. 이거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보다는 요걸로 부품하고 우사트로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HBM1, HBM2, HBM3 이렇게 되는 건데 HBM3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전압, 저전력, 저발열, 고성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세세한 것들은 투자하시는 데 크게 뭐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잘 알지 못해서 더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결국에는 그 공정이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 높기 때문에 적층 기술이 중요합니다. 패키징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오사트 기업이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사트 기업 중에 이제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심플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거 오사트 기업 설명할 때 범핑 기술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턴킹 공정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 것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죠. 자동화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라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라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동률이랑 이게 가동률이잖아요. 이게 수익성이에요. 그럼 가동률이랑 수익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그래서 과거 요거에 잠깐 정리해 드리면은 그 수익성이 10%대 10%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 영업이익률 보면은 10%죠. 그래서 10% 정도 돼요. 이게 1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새로 하는 HBM3라든지 앞으로 하는 것들은 요게 넘어설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한 15%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안 나와 있지만은 저기 SA 반도체 보면은 이게 다시 요 정도 수준으로 7천억 정도까지 왔을 때 15%니까 한 9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 보면은 많지 않아요. 맥스 10%입니다. 또 하면은 15%까지 갈 수 있다. 900억 정도입니다. 900억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 싼 거고 하나마이크론이 1,500억 정도로 했을 때 보면은 얘도 좀 싼 거죠.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10배에서 15배 정도가 기본적인 멀티플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디램이 레벨업이 된 거고 그 레벨업이 이제 예전에는 다 따라왔기 때문에 뭐 수율도 좋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개선되는 건데 지금 월등하게 개선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한국 반도체에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내년 말 정도 돼야지만 조금 더 수율이 개선되고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부품 회사가 내년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실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도 보면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캐파를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0%대죠. 그래서 10%대가 10%대 후반이 한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매출액이 어, 기하급수로 뻥튀기 되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뻥튀기 많이 된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오사트 기업이 좀 떨어졌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개선이 될 거고 반도체 그 부품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가동률에 비해서. 그렇고 이제 내주 외주인데 사실 이런 거 내재화가 안 되잖아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재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낙수효과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 얘네예요. 얘네. 오사트 기업이 결국에는 내재화하냐 외재화하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특히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 서버 물량 같은 게 증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S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이게 한국, 필리핀, 하나마이크론은 한국, 브라질입니다. 이렇게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여기가 중국이고요. 여기가 베트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네페스도 있는데, 뭐 이것도 한국, 필리핀 이렇게 있고, 다 여기 비메모리입니다. 두산테스나도 그렇고, 요 두 개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주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했던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에 해당되는 것들의 이제 외주 물량들 보게 되면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봤을 때 얘네들이 10위권이에요. 12, 11, 12, 11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도 얘네들이 먹을 물량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각을 보겠죠. 아, 얘네들이 2024년도에 이제 돌려서 생산을 해보니까 장비가 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서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점이 형성되면은 실적 부진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부품이나 오사트 기업들은 내년부터 또 우상향을 더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잠깐 정리를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대형주 픽하고 부품 픽하고 오사트 픽하면은 제 생각에 일단 베스트인 것 같고, 기다리고 짱 보고 있다가 장비업체 픽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했고, 세세하게 이제 어떤 종목이 들어가냐라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 이 개괄적인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셔가지고 얘는 뭘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거는, 오사트는 몇 개 없잖아요. 세 개 몇 개 없어요. 하나마이크론, SA 반도체, 두산 테스나 요 정도고, 부품 업체를 조금 더 보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부품 업체가 뭐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더 있는데 반도체 부품 업체 중에서 이제 신고가 가는 것들은 원래 2차 벤더였는데 이제 벤더 공급을 더 한다. 삼성 향으로, SK 향으로 더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35분 정도 정리했는데, 개괄적으로 정리 한번 하시고 큰 그림을 투자하시는데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